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너무너무 미운 순간 여러분 있으시죠?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화상 어디 가서 어떻게 안 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미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람을 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밉다. 그 여자한테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좋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심리고 그 남자한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옆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남편분들 마음도 사실 이해가 가는 심정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일은 없어요. 남편이 못해주는 것도 없고 아내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결혼하고 한 3년이 지나고 5년 정도 차 지나면 배우자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원했던 이상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왜 원했던 이상과 거리가 멀어지냐면 그때쯤 시기가 되면은 내 원가족하고 갖고 있던 원래 내 트라우마 속의 원가족과의 관계의 어떤 그 패턴이 지금 내 가정에서 올라올 때입니다. 내 아버지를 남편에게 투영하기도 하고 내 아내를 엄마, 예전에 내가 싫었던 엄마 모습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엄마 모습 중에서도 싫은 모습이 닮아 있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던 자녀분들 그 안에 갈등을 겪는 걸 봤던 분들이 내 부부관계에 그 갈등을 투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는 너무 다른 결혼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얘만 안 만났으면 될 것 같고 그때도 결혼하기 싫었던 순간이 있을 때 그때만 참았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때 헤어지지 못했을까라는 통탄과 후회를 하면서 배우자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내가 느끼는 나의 문제일 경우가 더 커요. 물론 배우자가 너무 안 씻어서 죽이고 싶어요. 그 정도의 분노를 느끼는 내가 정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 없이 막 믿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 배우자의 특별한 잘못은 없어요. 그냥 좀 게으른 거, 좀 안 씻는 거, 또는 너무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거 이거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내 내적인 힘이 많이 소진돼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문제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배우자와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조급한 결론 저 사람을 포기해버린 내 마음 여기서 오는 무력감일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지금 있는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배우자를 죽이고 싶다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미워지고 더 이상 이 관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여기서 그렇다고 이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죽여 말어 이 생각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의 문제를 내가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속의 개선이 참 좋죠. 근데 온전한 내가 될 때 이 관계의 개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할 것 같죠. 근데 꼭 그렇게만 불행하진 않아요. 내가 온전해질 때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다듬어가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줄 때는 일단 나부터 챙기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거 그걸 초점을 두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때 지금 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의 온전한 행복을 지켜갈 수 있을까?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컨트롤해낼 수 있을까에 중심을 두시면 어느새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태도나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변 세상도 그리고 그 배우자도 좀 변화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기저의 우울과 분노, 억압이 발현되는 대상이 나와 같은
동등하게 보이는 아니면 나처럼 느껴지는 배우자한테,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울감이 있을 때, 우울증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내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안에 갇혀 있는 경우도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신이 만약 불행하고 싶다면 비교를 시작하세요 라는 명언이 있어요. 이처럼 비교라는 것은 삶을 좀먹는데, 또 어떤 분들은 비교는 나의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교의 대상이 위를 보고 비교를 할 때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발전하고자 하는 어떤 자아 실현을 할 때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처럼 보고 나도 저렇게 할 거야 하고 내가 노력하는 자세가 있을 때는 좋아요. 근데 어떤 삶의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좀 아래를 보고 사셔야 되는 게, 비교를 굳이 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대상과 비교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충분한데도 특히 남편을 두고 비교하시는 경우, 아내를 두고 비교하시는 경우, 야 누구네 엄마는, 누구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의사에다가 집 와서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분노를 막 표출하는 아내분들 많고, 남편분들은 어떤 아내는 뭐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키우고 애 서울대 보내고 외모도 예쁘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불행하자는 거죠. 이걸 멈춰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우울증이 있을 경우 굉장히 이런 비교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약할 때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교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할 때는 나를 채워가길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이 가진 것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돈을 가진 게 비슷해. 그렇지 않죠. 저랑 재벌가 딸하고 다르죠. 돈도 가진 게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자기 몫의 행복은 저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행복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존감을 채워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행복은 나만의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면 남이 가진 것을 그닥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너무 미울 때 죽이지 마시고요.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토록 간절하다는 것은 정말 저 사람과 너무너무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슬프다는 소리로 저는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요. 더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셨나요? 많이 힘드실 텐데 가출한 배우자와 어떻게 소통하실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출하는 배우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집을 나갔는지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듭니다. 거의 가출하는 배우자들은 외도를 했거나 돈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또는 이유 없는 비난을 마구 퍼붓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럴 때 남겨진 배우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지? 어쩌면 좋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외도를 하고 나간 배우자라면 분하고 억울하고 영혼의 살인을 당한 입장에서 용서를 빌어도 부족한 이 상황에 집을 나가버리고 무책임한 그 행동에 또 한 번 죽임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소통을 하긴 해야 하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은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그래도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계시다면 다행인데, 차단까지 당하셨다면 소통을 할 방법은 없으실 거예요. 그나마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기다리신다면 소통의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들어오라는 말은 자주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드러냅니다. 남자나 여자나 너무나 지나치게 쫓아오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껴요.
코너로 몰린다는 느낌이 들 때는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데 물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절대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골목을 헤쳐서 저 반대편으로 다시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만 전달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소식을 전하되 좋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나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나 자살할까봐. 나 이러다 죽어. 애들하고 같이 죽을 거야. 애들이 너 기다려. 이러다 우리 애들 망가지겠어.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배우자는 그 부정적인 소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 배우자는 내 배우자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분명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 봤자 이런 이야기밖에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내 삶이 어둠뿐이야 라는 이미지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소식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잘하고 있거나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다거나 우리가 자산이 증식되고 있다거나 잘 보존되고 있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소식도 좋은 소식, 우리 동네에 호재가 있다거나 또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하고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아빠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셔야지 우리의 앞날은 뻔해, 어둠뿐이야 라는 말로는 절대 그 배우자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는 너무 잦은 소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라 그랬다고 너무 자주 소통을 하시려고 들면 그 배우자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나를 궁금해하는 여자를 궁금해하지 않고요. 내가 궁금하게 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게 하세요. 간혹가다 소식을 전해주고 왜 오던 소식이 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소식을 전한다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무덤덤해집니다. 자극이 더 이상 자극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차단한 경우는요, 그쪽에 대한 신경을 좀 끊으셔야 돼요. 돈을 안 주는 경우인데 차단을 했다. 그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생활비를 아예 끊었어요. 생활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서 그때는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소장이 가서라도 연락이 오게 돼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소송을 하셔야 돼요. 완벽히 차단됐다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부모로서 넌 자격이 없어. 근데 그때는 외도를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사이가 안 좋고 부모로서 자격이 없고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아이를 아동 학대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간 경우는 내가 치료받고 있고 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냥 아이를 뺏기기 싫어서 이혼을 자기가 원해서 데리고 도망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법적인 수순을 밟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하고 헤어질 마음이고 아이를 뺏어갈 생각이거든요. 이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타협점을 찾거나 법적인 수순을 밟거나 아주 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는 사람들은 거의 95%는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자랑 자유롭게 만날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컷 만나고 가정은 안 버릴게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게 외도가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외도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나 이 말 들어봤어. 저 이 말 들어봤거든요. 되게 가슴이 무너지고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어반자카피? 어반자카파. 어반자카파의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만 들어도 짜증이 나. 근데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지도 그게 진심이니 아닌지 모를 거고 딴 여자가 있고 딴 남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해줘. 근데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존중, 내가 널 사랑하는 것도 존중.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건 서로 사랑해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것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시켜줘야 되겠죠. 결혼 둘이 좋아서 했잖아요. 이혼 둘이 싫어서 해야죠. 너만 싫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출한 배우자 주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소통은 그래도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요. 소통하실 때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지나치게 쫓아가면 되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효과 내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하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잦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본인을 더 챙기다 보면 그쪽에서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밀당은 똑같아요. 연애 때나 결혼 때나. 궁금해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남편들 바람 피고 나면 이 말 꼭 합니다. 오늘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이없다. 적반하장한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적반하장을 하거나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말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남편이 바람이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너한테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나 네가 어느 시점부터 싫었었어. 사실은 결혼식에 네가 지각했을 때부터 너랑 결혼이 깨고 싶었어 라든지, 아니면 신혼여행 간 첫날 아침에 네 얼굴을 봤을 때 나 그때부터 사실 네가 싫었어. 부를 수 없었을 뿐이야 라든지, 내가 낳고 싶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야. 네가 원하니까 낳았던 거지. 나는 원래 애 없는 결혼 생활을 원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나는 원래 네가 싫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 애 둘 낳을 때까지, 셋 낳을 때까지 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필 이 시점에 얘기를 하냐고요. 그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또 두 번째로 이 여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인 게 아니라 네가 싫은 것뿐이야 라는 중심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어차피 우리 안 맞았잖아. 너랑 나랑 안 맞는다는 거 몰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나랑 너무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여자랑 헤어져도 너랑은 안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죠. 이 집을 나가는 속도가 걸리고 나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바람핀 걸 걸리기 전에 나가는 경우는 정말 조용히 만나려고 하거나 자기가 죄책감 없이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집을 나가는 분이 많으면, 이제 걸린 후에 집을 나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 자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애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기는 글렀고 너한테도 존경받고 사랑받기는 이제 끝났으니 이렇게 된 거 나 너랑 안 살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가정의 회복이잖아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가정을 회복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랑 바람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람핀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바람이 아니었다. 정말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남자분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유책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유책 배우자 한 분이 이제 상담 오신 내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잤다고만 인정하지 말아라. 다 걸려본 친구들이 그것만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이혼을 한다 그래도 유책 배우자로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인정 안 할 생각이니까 저한테도 비밀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비밀을 지키냐고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비밀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판단해서 제가 다르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핀 후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들도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맞았고 내가 나쁜 놈이어서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나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본인에 대한 죄책감을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비난이기보단 본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협박성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생활비 끊을 거야 라든지 애들 학원비도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조여오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 자기 죄책감을 멈추기 위해서 사실은 네가 싫었고 그 여자 때문이 아니고 이런 말은 넋이 나갔다 그러죠. 이게 머리가 뇌가 비어버린 상태라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쪼여와서 생활비를 끊겠다. 네가 계속 뒤를 파면 내가 바람 폈다는 사실을 네가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거나 이러면은 생활비를 끊고 애들 학원비도 끊고 가스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면 열에 1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계속 바람도 피고 가정도 유지하고 싶은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욕심을 그런 식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생활비다 라는 걸 알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쪼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이 없는 분들보다 돈이 많은 분들이 더 이런 횡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은 되게 부자인데 나는 가스가 끊기게 생겼어요. 내 남편은 되게 부자인데 바람났다는 이유로 내 아이 학원을 끊어야 돼. 머리가 띵해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진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을 많이 권하는 편인데요.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사실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경제적으로 쪼임을 받다 보면 자아가 상실돼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돈 중요합니다. 돈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갑자기 경제적인 핍박에 놓이게 되면 자아가 상실돼요.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나만 좀 입 다물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애들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남편도 아빠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놔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폭력, 이런 협박은 저는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뇌가 빈 건 맞지만 뇌가 빈 상태에서의 진실이죠. 그들은 잘못을 벗기 위한 최선을 다합니다. 바람을 피면 쓰레기가 되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왠지 사회에서 고립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순간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본인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 말을 진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정신이 나간 상태의 진심이죠. 남편분들이 바람이 나면 나는 원래 네가 싫었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어차피 원래 우리 안 맞았고 그 여자랑 헤어졌던 너랑은 안 살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너무 충격받고 가정을 깨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하실 때가 아니고 바람을 걸린 후에는 이런 말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하셔야 가정도 회복할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힘들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이 돼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복원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